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좀 봄 기운이 깃드나 싶었더니 정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이 됐죠. 다음 달이면 열리게 되는데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분명 서로의 눈높이나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북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온 만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또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남북 관계의 봄바람 속에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도 봄 기운이 가득하고 있는데 봄 기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아무래도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열리는 아주 굵직굵직한 축제만 봐도 70여 개에 달하는데요. 네. 그 축제의 대부분이 바로 꽃축제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꽃축제만 살펴볼게요. 우선 홍매와 1번지에서 열리는 순천 탐매마을 꽃축제 있죠. 네. 광양 매화축제 있죠. 고흥에는 참사리 매화축제도 있고요. 와. 또 광양의 꽃축제 벌써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꽃축제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 지역 바로 오늘부터 열리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여수에서 대표하는 또 진달래 축제가 또 펼쳐지는데요. 진분홍 진달래 고운 행렬이 바로 여수 영취산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봄이 되면은 또 진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는 영취산 진달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장 140개 넓이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네. 꽃 정말 예쁘네요. 저 밑에서 사진 찍으면 누가 있어도 참 아름답게 보일 것 같은데 네. 바로 이곳에서요. 오늘부터 4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본격적인 축제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여수 영취산 일원을 중심으로 돌고개 행사장, 웅천 친수공원 등에서 또 다채로운 무대가 함께 펼쳐진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옛날부터 지역민들에게 또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됐다고 하는데 영취산이 1700년대 말까지도 재래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진달래 축제 첫날인 오늘 그 산신제 전통을 잇는 의식이 또 치러진다고 합니다. 축제 포문을 열게 될 영취산 산신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수 지역의 주요 인사, 지역민 250여 명이 함께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축제 이틀째인 토요일에는 진달래 축제 개막식이 펼쳐집니다. 여수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퓨전 난타 공연, MBC 축하쇼, 산상음악회 등 여수 영취산 일원과 돌고개 행사장, 그리고 웅천 친수공원 등에서 아름답고 멋진 시간 마련됩니다. 네, 축제 마지막 날인 4월 1일 일요일에는요. 추억의 7080 축하 공연, 진달래 가왕 선발대회, 버스커 공연 등의 시간이 마련되고요. 진달래 추억 사진관, 새집 따라주기, 화전 붙이기, 다양한 체험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영취산으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즐거운 축제 소식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산행을 갈 때, 꽃구경 갈 때 물 대신 요거 간식거리로 챙겨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센스 있으시네요. 아삭아삭하는 그 식감만 봐도요. 벌써 입안에 청량감이 확 돕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먹을 때 같이 초장에 딱 찍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오이 따라 가는 길은 걸음마다 행복이더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이를 따라가야지. 시청자 여러분, 상큼한 봄을 알리는 오이 따러 저와 함께 가실까요? 출발!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꼭꼭 숨어라 초록머리 보일라. 상큼하고 시원한 맛으로 진나간 입맛 사로잡을 길고 날씬한 오늘의 주인공 오잉? 오잉? 오이가 왔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서. 상큼한 봄맛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좋아. 이곳은 여수의 한 시골 마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련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100m요. 100m예요?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 매일 같이? 그러죠. 대단하시네요. 자, 오이를 어느 부분을 따야 돼요? 이 부분을 따셔야 돼요. 아, 가운데쯤? 네, 이렇게. 줄기 가운데쯤? 네,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이 따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전에는 그 나무 상자 있죠. 나무 상자요? 네. 20kg짜리 큰 걸로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땄어요. 일일이 들고. 그때는 철근이 아니고 대나무. 대나무로? 네. 일일이 대나무로 이렇게 다 휘어가지고 했어요? 다 휘어서 만들어가지고. 아싸! 하나 땄다. 아, 이파리도 따버렸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파리 따버리면 영양이 이파리가 받아가지고 여기가 크거든요. 다시 붙여. 여기 가운데, 예, 예. 딱 가운데를 예. 딱 잡고 깜짝 실수를 만회하나 싶더니 웬걸 오이 따먹기 바쁘네. 입으로 직행. 너무 맛있어요. 예.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아삭. 땅을 좀 따야지. 26세 시집와 이른이 되도록 남편을 쫓아 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우리 어머님. 시부모님이 한평생 지으셨던 오이 농사를 아들들과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정도 커야. 저는 제가 일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야. 하나. 아이고 이뻐라. 세상 일도 농사 일도 어디 쉬운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2개가 달려서 네.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건 따가지고 상품같이 그렇고. 수력이랑 먹는 걸로. 따서 먹어도 돼요. 더 맛있을 거예요. 먹고 싶으면 솔직히 숨어서 먹고. 그 전에 저희들 클 때 몰래 먹던 거하고 똑같으셨네요. 그러죠. 이렇게 생산을 하셔도. 근데 어머니, 네. 좀 카메라 좀 봐봐봐. 알지? 이렇게 얼굴이 고우셔. 언제 화장을 또 다 하셨어? 아침에 했지, 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나 이럴 때는 화장 안 하는데, 응. 특별히 이쁘게 보이려고 했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화 다 풀리셨다. 금방 야단치시던데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으쌰 으쌰. 아이고 좋다. 실하네 그냥. 이거 덜 큰 거 제가 딴 건데. 이걸 이제 꼬부라졌고. 꼬그라졌고 네. 예쁜 건 넣고 이렇게 예쁜 거 정성으로 키운 오이들을 예쁜 거는 세상으로 넣고. 아, 내보낼 진짜 예쁘다. 시간. 이런 것도 빼고. 바로 그때 엄마 전화 와 전화 받으셔. 오늘 MBC 방송국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오이 이 촬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촬영하고 있어. 오이 우리 따고 이제 MBC 일하시면서 자제분들 전화 오면 제일 반가우시겠어요. 너무 반갑죠. 그죠? 자식 인사가 반가운 만큼 잘 키운 오이들을 하나둘 챙기며 느끼는 수확의 기쁨도 크시겠죠. 오이들아, 이제 상큼한 봄밥상 차리러 출동해 보자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매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만들어 먹어 그냥. 매일매일?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오이 무침이에요. 무침은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 잠깐. 오늘 마사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음식도 거칠어진 봄 중요하지만 피부엔 역시 우리 오이 어머니들 마사지만 한 게 제가 없거든요. 오이 드시지만 마시고 피부에 양보하십시오. 일일 일꾼 덕분에 오이로 비타민C 충전을 하게 된 우리 할머님들. 그죠? 소시적의 미인 소리 좀 들으셨겠어요? 안 이삐? 이뻤다 그래 그냥. 우리 할머님들 예뻐지실 동안 본격적인 요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오이로 부침개를 해요? 네.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오이로. 뭐 부침개 재료가 뭐 따로 있나요? 이제 오이에 대한 편견일라 너도. 자, 이번엔 수련 씨가 손맛 발휘할 차례. 오이 써는 실력이 한두 번 맞다. 해본 어머니들 솜씨가 너무 아닌 오래 것 붙여놨네. 같죠? 자, 누구부터 띄워드릴까? 우리 어머니 제일 먼저 붙였으니까. 요리하랴 마사지하랴 오늘 열일하는 수련 씨입니다. 수전마을별 오이 나물은 국물을 자작하게 끓이는 것이 포인트. 오이 부침개 모양 내는 사이 다시 수련 씨의 칼질이 시작됩니다. 친정 엄마하고 같이 음식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딸하고 같이 홈컵맨이네. 네? 좋구만. 진짜?
진짜로.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요? 네. 엄마 간 좀 보셔. 단 거 더 넣을까? 단 거? 자, 양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오이를 미리 묻혀놓으면 물이 생겨요. 그래서 썰어놓고 나서 드시기 바로 전에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자, 오이를 파서 네. 속으로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긁어내고 여기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처럼. 네. 김밥. 들어는 보셨나요? 오이김밥. 같기도 하고. 옛 시절 윗 오이 마을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오이에 비빔밥을 넣어 든든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장착한 추억의 맛입니다. 오이 부침전도 출전 준비 마쳤으니 이제 오이를 무쳐봐야겠죠? 수련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이 무침. 그 맛은요? 간 좀 보세요. 그래요. 짱이다. 짱이야? 오이가 맛있으니까. 우리 수전마을 엄니들 기다리느라 시장들 하셨지라. 오늘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쁜 오이로 거하게 차려봤으니까 거절 말고 많이들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잉. 나른한 봄을 깨우는 시원하고 상큼한 맛. 봄 기운 듬뿍 머금은 제철 오이로 올봄엔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하세요. 아까 어머니도 혼났어요. 잘못 갔다가. 아니 우리 김수련 씨는 노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네.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이무침 막 할 때 하나 딱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 저는요 그 아삭아삭한 오이 이제 요즘에 챙겨가지고 네. 아 봄나들이 좀 갈 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정말 제대로 아시네요. 오이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상당히 다양해서 조금 놀랐었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에 속을 판 오이에 밥을 넣어서 오이김밥 처음 봤잖아요. 네. 전 오이김밥이라고 해서 뭐 그냥 오이 썰어서 안에 넣는 김밥인 줄 알았는데 오이를 오이통으로 그러니까요. 김밥을 만든 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요. 오히려 그래서 아삭아삭하고 그 식감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오이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 누워서 오이 마사지 하는데 어쩜 그렇게 부러운지 저도 아, 오늘 좀 끝나고 오이 마사지 하면서 이 오이 하나씩 떼어 먹는 그 맛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네, 오이가 또 95%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칼로리로 따지면 오이 한 개 보통 100칼로리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사지하면 또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네. 비타민C 덕분인데 여기에 콜라겐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 정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야겠어요. 자, 4월부터 7월까지가 이 오이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낌없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봄이 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거나 가구를 재배치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 들 텐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면 약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왜 이렇게 쉬어도 우울하고 피곤하냐? 뭐 방법이 없을까? 예부터 전해 내려온 풍수지리설. 요즘 현대인들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금자리에도 이 풍수지리설을 접목하는데요. 가구 위치만 바꿔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풍수 인테리어. 지금 확인하시죠. 요즘 이렇게 저처럼 이 풍수 인테리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 의뢰자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집안을 좀 둘러봤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안락하고 예쁜 집이죠. 그러나 이분에게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 깊이 못 자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볼까 싶어서 네, 좋죠. 어떤 나무를 놓으면 좋고
이제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이런 안 되고 것들.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어떤 그림을 사서 달면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 김두열 선생님입니다. 오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솔루션은 안방 침실, 수면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이죠. 들어가면서는 벌써 사람이 들어가면서는 침대하고 마주보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잠자는 걸 깨우는 정도 되거든요. 네. 침대 배치가 근본적으로 잘 못 되게 잠을 못 자는 수면이 안 옵니다, 사실은. 아, 여기 입구랑 너무 이렇게 바로 보이면.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벽에서 30에서 40cm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필름 소리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체 죽은 사람의 머리를 북쪽으로 두기 때문에 산 사람은 두지 말라 이런. 네. 중국에 가면 하남서이라고 했는데 그 뒤산이 북망산이라. 거기는 공동무지라 공동무지. 네. 그러면 그 뒤산이 공동무지니까 죽으면 북쪽에 있다고 북망사이라. 예. 그럼 북쪽에 죽으면 북쪽에 묻으니까. 예. 그럼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마라. 그렇게 나온 말이야. 배치를 해가지고 머리를 북쪽에 두든 남쪽에 두든 간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편리상 하면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녀 방으로 가봤는데요. 더 좋은 가구 배치가 있을까요? 쭉 말해서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유파가 뜨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옮겨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1m 정도 옮겨줘야 돼. 그런 유해파를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그 다소 이 방 큰 방보다 이 방이 조금 다소 유해파가 많이 뜬다. 저 방은 작게 뜨지만 이거는 많이 뜨기 때문에 파장을 많이 받는다. 유해파가 한쪽 방향으로 향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맥봉을 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이 침대 방향은 좋지만 벽에서 조금 더 띄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침대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라. 한 1m 정도 당겨야만이 이쪽에 주무시는 사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다음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많은 분들이 특히 이 현관 인테리어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들어오면서는 현관에 보면은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산수화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도 하나도 없거든요. 화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현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현관에 비치한 식물은 생기와 양기를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울은 사람의 키가 잘리지 않는 것을 측면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실로 가봅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집의 중앙이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다 이게. 예. 여기다. 그러면 테레비가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는 말고 가족 사진을 부착을 해가지고 화분을 놓는다. 가족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 가족 사진과 화분을 같이 이렇게 가족 사진 밑에 화분을 놓는다. 예. 그럼 집안이 좀 화목해지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꽃이라는 화분이 꽃이 피면은 가족도 같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가족도 영향을 활짝 핀다,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예.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거실에 화분을 좀 더 넣는 게 좋겠습니까? 거실에는 3평에 1개 정도 화분이 기준을 치려면 3평에 1개 정도의 화분이 필요하다. 많아도 안 좋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도 이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일자형으로 된 것보다도 네. 기역자형으로 된 게 좋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게 풍수적으로 보면 물과 불과를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마주보기 안 좋을까 할 때는 처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처방 방법은 어떠냐? 이걸 처단해야 되는데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마다 나무로 갖다 놔. 나무로 여기 쓰고 여기 놓으면은 자, 여기만 놔도 서로가 중화가 된다. 물론 나무는 물이 필요하고 물은 나무가 필요하고 또 불은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는 불이 필요하죠. 물과 불은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거리가 1m를 넘지 않을 때는 중간에 나무 도마를 놓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은 조금 해결을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참고할 만한 풍수 인테리어 팁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가정에 소파를 놓고 나면은 구석진 곳에 네. 키 큰 스탠드 두고 불을 조명을 밝혀주면은 네. 그게 음의 기운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키 큰 스탠드 두면은 그런 나쁜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네. 좋고 화장실에 흰 그릇에 도자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두면은 음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 좋은 에너지 발산되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를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령산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우선 이 부산은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산의 전망이 쫙 보이는 황령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선생님, 전형적인 이 부산은 배산 임수 지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부산은 전체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수영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은 전체적인 배산 임수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데가 좀 있고 또 다 좋다고 볼 수 없고 나쁜 데도 있으니까 좋은 데를 고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바다와 강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부산. 그렇다면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로로 된 도로는 기운이 멈춘다 이 말입니다. 멈추는데 바닷가에 오면 해안도로가 전부 다 있다고요. 네. 해안도로가 있는까지는 좋는데 끝까지 가면은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가서 끝까지 기운이 멈춘다고 봤을 때 다시 강한도로가 생기면서 다시 나머지 해안도로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전부 다 멈추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해안도로는 유지해가지고 전체적인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를 봤을 때 해안가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은 요 바다 끝에 가면 멈추는데 이렇게 광안대교로 다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기운이 나가지 않고 막아준다고 합니다. 집터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과 가까울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모든 게 내가 뭘 하고 싶었을 때 넘이 권하든지 본인은 원하지 않은 걸 하고 싶을 때는 아무리 권해도 안 해야 됩니다. 본인이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절대 하면은 손해본다 그런 걸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 가구 배치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복과 건강을 부른다는 풍수 인테리어를 참고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고 따뜻한 가운데 오랜만에 공기질도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하늘 아래서 산책하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쾌청한 날씨인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여전히 큰 만큼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쉬운 웃옷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3월 마지막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떠나볼 곳은 전주입니다. 우리 박효 아나운서는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전주하면요.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밥 이게 아닐까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전주 한옥마을도 참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데 전주하면 또 유명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 먹을 건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전주의 특산물 한지인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한지도 좋죠. 네, 전주에 가면 이 한지를 색다르게 변신시키는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주로 떠나봅니다. 얘는 이걸로 하고 잘싸간지가 중요하지. 괜찮네 종이. 두께도 좀 고르게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그 한지등 하시는 분 맞죠? 예, 맞습니다. 잘 찾아왔다. 아니 근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멋있는 한지등 만들려면 좋은 한지가 필요하거든요. 한지를 특별하게 변신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한지 등을 만드는 주인공. 김경철 씨의 손끝에서 빛을 보는 한지 공예.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산속에서 시작되는 주인공의 하루. 이 나무들로 한지라도 만드는 걸까요? 아니 한지등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산에 올라가세요? 한지등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선생님, 나무하고 한지등하고 제가 볼 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저거 보셔요. 죽은 나무 같으죠? 쟤는 살아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재료예요. 일단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은 그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무부터 한번 꺼내 봐봐요. 힘 한번 쏘셔. 당기셔요. 예. 당기셔요. 밑동이 잘린 나무도 이파리가 붙어있는 나무도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은 줍고 보는데요. 무거워요? 또 가지고 내려가려면 또 일인데요. 그냥 혼자 들고 가시죠. 이렇게 주워온 나무가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작업 공간은 온통 나뭇가지로 차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될까요? 한지등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이 나무 손질인데요. 완성품을 상상하며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모양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골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모양이. 좀 어때요? 보시기에. 무슨 작업하신 건데요, 이게? 이게 완성됐을 때 그 등 모양을 생각하면서 모양, 골조, 이제 몸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등을 3개 정도만 달려고 하거든요. 경철 씨가 이렇게 작업을 해온 지도 올해로 15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그 한지등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경기도 용인 쪽에서 가구업을 하면서 가구 제작을 하면서 이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영 그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정리를 해버리고 전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전주 내려가고 쉬면서 그 전주대학교에서 마침 그 돌이나 나무에다가 그 난초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는 석부작, 목부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보는데 순간 머리에 스치는 아이디어가 전주가 한지로 아주 전통도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 한지를 이용해서 저런 목부작, 석부작처럼 등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그 전주 한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주 한지로 하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게 등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밖에 없죠. 모양을 다듬고 나면 예쁜 옷을 입혀줄 차례인데요. 두툼한 한지옷 위에 탈색제를 덧발라주면 개성 있으면서도 고풍스러운 무늬가 탄생합니다. 탈색을 하니까 나무 색깔이 나와요. 그러죠. 지금은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직 약간 어설프지만은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은요 정말 그 자연스러운 나무 느낌이 나오는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전주 한지가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가장 그 색깔을 연출하는데 제일 좋은 한지더라고요. 작업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당나무 껍질들. 이 새하얀 닭피는 곧 한지 등의 포인트, 전등가스로 변신합니다. 이 풍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육면체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원추형 형식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태를 자꾸 이제 뭐랄까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공 모양은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안에 틀을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고무공을 해서는 안 되겠고 터트려 내겠다 싶어서 풍선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럼 이 풍선은 우리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사용하신 그렇죠. 아이디어? 벌써 한 15년 됐으니까 그렇죠.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거나 한지 등이니까 한지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되고 네. 그리고 집에서 쓰는 것이니까 불빛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작업해둔 몸통에 전등 갓을 붙여주는 마무리 단계. 숲속에 버려져 있던 나뭇가지가 아름다운 한지와 경철 씨의 아이디어를 만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지 등으로 태어났습니다. 참말로 이쁘죠? 어두운 방에 켜놓으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경철 씨의 손에서 탄생한 등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방으로 옮겨집니다. 빛을 머금은 한지는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화려하지 않지만 담백하고 어딘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선물하죠. 근데 아까 작업실에서 안 보이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한 번씩 그 공예대전 같은 게 있을 때 네. 출품하는 작품도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네.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뭐 다 내 새끼니까 다 애착이 가죠. 근데 특별히 아까 그 공방에서 보지 못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조각이에요. 조각? 예,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여가 부러져 가지고 버려졌어요 쓰레기장에. 그랬던 것을 여기다 나무 하나 꽂아서 이렇게 해서 살려서 다시 한지로 옷을 입혀 놓으니까 이 아가씨 봐봐요 웃고 있잖아요. 아 이것도 한지로 지금 입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지로 탈색을 다 이렇게 한 탈색공예. 야, 정말 여기 오니까 진짜 조명을 제가 확 받는 것 같은. 예. 아이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지 등이 내뿜는 은은한 매력. 그 매력을 알아본 사람이 여기도 있습니다. 공방 단골 손님이 주문한 한지 등을 배달하러 온 경철 씨.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마음에 드신 게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예, 카라프라고 너무 좋아요. 눈썰미가 있으신데요. 아 그래요? 제가 봐도 이 집에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자리에다 옮겨놓고요. 저 자리에다가 앞에서 한번 봐보셔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네, 너무 컬러풀해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아유 고맙습니다. 공방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한지 등. 등 하나로 집안 전체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우연히 공방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따뜻하고요. 너무너무 온화해서 좋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저렇게 한지 등을 덧씌울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편안하고 행복 바이러스가 충전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예쁜 빛을 선물하고 돌아와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경철 씨. 쉴 새 없이 한지를 붙이는 그의 손은 마를 틈이 없는데요. 느지막이 시작한 한지 등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깨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나무를 이용하고 또 이제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 또 이제 거기다가 우리 전통의 그 전저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썩어져가는 나무조차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가정에 들어가서 귀한 어떤 소품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 보니까는 한 번씩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어떤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는 그런 우울함이랄까요? 자책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쓸 때가 있겠지 하는 그런 용기를 이런 등을 만들면서도 한 번씩 깨닫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 저도 오늘 같이 작업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고 닦고 이러면은 빛날 것 같은 맞아요. 많은 걸 깨닫고 갑니다. 아이고 그랬다면 감사하죠. 앞으로 뭐 꿈 같은 거 있으실까요? 특히나 우리 전주한지는 또 전통과 또 이런 상품의 가치로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지를 정말 한지답게 연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소망이고, 또 각국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 많이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한지의 우수성,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성품과 그런 정서를 담은 것이 한지라는 것을 한번 통해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한지를 통해 나무에 숨을 불어넣고 한지만이 지닌 매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김경철 씨. 그의 손끝에서 탄생할 아름다운 빛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와, 이 한지를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한지공예가 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한지공예를 집 한켠에 이렇게 꾸며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다시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요. 들에 버려졌던 뭐 돌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한지로 재탄생하는 걸 보니까 저도 집에 한번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등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특히 전주한지가 고려시대 때부터 그 임금님께 올리는 종이 재료로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증거겠죠. 이런 한지 우수성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선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우리의 한지 우리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능력자를 만나러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박현 아나운서는 눈으로 보는 언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눈으로 보는 언어, 뭐 아무래도 이게 손으로 하는 수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요, 수화로 농아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말보다 빠른 손짓, 소리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수화입니다. 수화로 또 하나의 세상을 열어가는 최연서 수화 통역사를 소개합니다. 저에겐 통역이 남아있습니다. 광주시 수화통역센터, 이곳은 농아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지원해주는 곳인데요. 농아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만큼 이곳에서도 수화통역사는 필수랍니다. 몇 장을 판매요? 몇 마를 판매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서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여기 불만쟁이들이라서 싫대요. 회의 때마다 수화통역을 해야 하니 힘들 법도 하지만 농아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요. 농인들의 주된 시선에서 그런 입장에서 좀 주로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통역 필요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오늘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이 수화통역센터를 찾아오셨답니다. 잠시만요. 네. 정문기 씨예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 알려드릴까요? 아까 이제 이분이 지금 사고가 나셨는데 그 렌트를 좀 받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 입원 치료를 좀 받고 싶어 하세요. 일상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도 농아인들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서 씨는 내일처럼 발벗고 나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콜센터 여자분께서 그 운전자하고 직접 통화해보시고 대인 번호 바로 병원 주면, 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감사합니다. 연서 씨가 이렇게 농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화를 하게 된 것은 사실 부모님 덕분인데요. 농아인 부모님 아래서 말보다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수화였답니다.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손으로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서 이제 오는 당혹감은 당연히 있었죠. 말도 하나도 못하고 완전 왕소심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도 이제 그런 성격을 아셨는지 무용반을 집어넣으셨어요. 좀 몸으로 좀 부대끼면서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놀면 애가 좀 활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의 성격도 자연히 변하고 그게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 같은 농아인들을 위해 연서 씨가 또 하나 정성을 쏟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수화 교육입니다. 싱싱하다도 이거예요. 새롭게 눈이 번쩍 뜨릴 만큼이잖아요. 모양도. 정말 재밌게들 배우시네요. 연서 씨는 수화를 배우는 분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데요. 수화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수화 통역사의 일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연서 씨의 꿈이기도 하답니다. 진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렇게 배우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원동력이 생기죠. 다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죠. 역시 어려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게 WC 화장실이에요. 네. 감동 받으시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실까?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만드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야죠. 안녕하세요. 연서 씨의 친정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개구쟁이들이구나. 오늘 편학 갔다 왔지? 잘 갔다 왔어? 외할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당연히 수화입니다. 그렇지, 소풍. 그렇게 해야 할머니한테. 아이들이 아직 수화도 서툰 데다 한창 개구쟁이일 때라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시연이 말 안 듣는데 할머니가. 하지마.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말 안 들을 거야? 시연이 삐졌어? 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수아는 잘 몰라도 이 꾸지람은 용케 알아들었는지 마음이 상했나 봐요. 김시연. 으이구 시연이 속상해서 어쩌나. 김시연. 손자들도 손자들이지만 다 큰 딸이 더 걱정이라는 어머니. 이 수화 통역사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수화 통역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연서 씨. 부모님과 같은 농아인들을 위해 더 큰 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감정 없이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감정 없이 전달만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앵무새잖아요. 내 감정과 이 사람의 감정이 통하고 통역까지 전달이 되면 정말 이게 퍼펙트한 통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연서 씨의 따뜻한 마음과 미소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 스튜디오도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 때문에 뭐 수화를 배우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철학만큼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이 수화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정말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다 배우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로 통역사 한 명당 농아 50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열악한 환경이에요. 네. 한 명당 500명이 어느 수준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까 봐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 담임 선생님 요즘 학교에 가면은 한 반에 보통 20-30명 정도잖아요. 그죠. 20-30명 정도에 500명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한 분이 거의 20개 가까운 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가 될 것 같죠. 맞습니다. 하지만 뭐 수화를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네. 여수, 순천, 광양의 이 수화 통역센터에서 수화 교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나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봄 소식이 기다리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먹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봄만 되면요. 이유 없이 입맛도 없고 뭔가 힘이 없고 축축 처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뚜둥. 바로 봄의 색을 담은 맛있는 음식들. 지금 맛보시죠. 봄하면 생각나는 색깔은? 분홍색. 벚꽃처럼 색깔이 네. 이렇게 예뻐서 네. 네, 이제 분홍색을 좋아해요. 노란색. 제가 이름이 봄인데. 아 진짜요? 네. 아 성함이? 오. 네. 봄인데 네. 그 지어준 그게 푸르르게 자라라 이런. 푸르르게 자라.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 헤어 컬러도 약간. 왜 자꾸 시민분들께 이 봄하면 떠오르는 색을 자꾸 묻고 다니냐고요? 바로 오늘의 주제, 이 색깔로 만나는 봄입니다. 알록달록 색채로운 봄을 지금부터 맛보러 가보시죠. 봄과 어울리는 알록달록 음식을 찾아 나선 곳. 원주 무실동의 한 레스토랑. 약간 뭔가 이 시그니처 메뉴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력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 예쁘고 먹어서 맛있고 그런 메뉴들이 그리고 핑크크림 파스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봄 기지개 쭉쭉 펴게 하는 컬러풀한 음식을 위해 먼저 아삭한 미나리와 고슬고슬 밥을 섞어주세요. 겨울 동안 어떤 쌓여진 노폐물을 잘 배출을 하면 1년의 컨디션을 좌우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제철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무급수라도 먹어야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나리만으로 부족한 영양은 불향이 진한 베이컨 볶음으로 채워주는데요. 파릇파릇 미나리밥 위에 베이컨 꽃이 얹어 있으니 시선은 물론 식욕 점점 돋기 시작하죠. 자, 이곳에선 봄의 감각을 깨우는 베스트 메뉴가 또 있는데요. 평소 크림 파스타로 뭔가 부족하셨던 분들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핑크색을 어떻게 낼 수 있나요? 이왕이면은 색도 예쁘게 나오고 몸에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비트요. 이 집 크림 스파게티의 히든 카드는 바로 비트. 비트는 초강력 혈관 청소부라 불릴 만큼 혈중의 나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대요. 그뿐이겠어요? 이거 보세요. 색은 얼마나 고운지요. 얘만 들어가면 숨겨진 품격까지 살아나게 하잖아요. 마법의 비트로 완성된 핑크 크림 파스타. 이것이 바로 로맨틱한 봄의 한 접시 아니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 식탁 위에 음식들이 도착하고 이 무지개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윽한 향기에 중독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배출해주는 이런 디톡스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이 초록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나리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영양뿐이겠어요. 아삭아삭 향긋한 미나리와 숯불향의 담백한 베이컨 볶음의 조화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와, 이게 진짜로 미나리 향이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나리 향이? 눈을 떼지 못하는 우아한 색감은 물론 영양, 맛까지 평정한 미나리밥. 네. 우선 이렇게 향긋한 야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봄이 딱 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핑크색이 이렇게 노란 황금빛 요 새우튀김까지 좀 고급지게 떠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만큼이나 그 맛 또한 남다르겠죠. 풍미와 영양 더한 비트 덕에 먹어보면 감동이 2배로 커진다는 사실. 입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소가 활짝 피는 핑크 크림 파스타. 진한 봄 향기에 장시간 노출 시 이렇게 행복에 겨워 취할 수도 있어요. 정성은 물론 아이디어와 손맛으로 차려진 봄. 이게 바로 봄의 신낙원에서 즐기는 감동 아니겠어요? 빨간 계통의 색을 내는 음식에는 라이코페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에 아주 일품이고 또 여러분들의 몸에 빨간색이니까 이 피를 잘 돌게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핑크 크림 파스타처럼요. 눈으로 반하는 봄의 식탁을 찾아 나선 다음 코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입니다. 봄의 나른한 일상에 맛있는 여유와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자, 알록달록이 봄에 맛있는 색을 더해줄 두 번째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이겁니다. 역시 눈부터 즐거워지네요. 심플하지만 클래식한 색감과 도도한 자태로 화려한 장미도 울고 갈 봄의 타르트를 만들어 보겠어요.
먼저 탁탁 달걀을 풀어줄 건데요. 달걀의 크기가 남다르네요. 쌍란. 쌍란입니다. 어휴, 시청자 여러분, 예, 복 받으세요. 달걀에 옥수수 전분과 달콤한 슈가 파우더 그리고 코코넛 가루를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베이스가 찹쌀 가루인데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식감이 떡보다는 빵 쪽에 가까워져요. 이젠 생크림을 넣고 더욱더 부드럽고 끈적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필링을 반죽 위에 올려 바닥으로 쳐내는데 필링의 기포를 없애 더 부드러운 맛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드디어 예열된 오븐에서 40분 정도 구워내면 노릇노릇 포슬포슬한 타르트 빵이 완성! 그럼 여기다 어떤 색깔의 어떤 그런 예쁜 토핑 같은 걸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새콤한 레몬. 노란 빛깔에다가 위에 레몬으로 장식을 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말차를 이용해서 그린색을 내볼 거예요. 먼저 생크림과 설탕, 물을 잘 섞은 후 여기에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 중탕을 해놓고요. 그리고 곱게 개어 중탕한 말차 가루물과 함께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젤라틴을 넣어 타르트빵 위에 고이 옷을 입혀주면 파릇파릇 푸른 잔디밭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잔디가 자라났어요.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활용점점 말린 수레국화를 올리니 고이 잡아 나빌레라. 제가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밀가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빵만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몸에 이상이 와가서 밀가루를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찹쌀로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 밀가루가 아닌 찹쌀로 개발한 타르트. 달걀의 연유와 약간의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여기에 상큼한 레몬을 넣어 중탕을 시켜줍니다. 이때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버터를 넣어 저어주는데요. 마지막은 역시 모든 재료를 사이좋게 응고시켜주는 젤라틴으로 마무리. 싱그러움과 산뜻함으로 가득한 레몬 필링이 타르트빵 위를 감싸는데요. 말린 레몬으로 마무리하면 노란 빛으로 눈부신 꽃보다 디저트 레몬 찹쌀 타르트가 완성! 눈으로 한 번, 그 맛에 한 번 반한다는 말차 찹쌀 타르트. 오, 이 가운데 층 보이세요? 살살 녹는 달콤함은 먼저겠고요. 쌉싸래한 말차 특유의 진한 맛이 계속해서 입맛을 당기는데 게다가 식감까지 쫀득하니 맛에 중독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찹쌀이면 뭐 그냥 약간 떡처럼 그냥 물론 쫄깃쫄깃하지만 떡보다는 차이가 조금 덜해서 씹는데 훨씬 부담이 덜하고요. 가운데 필링은 뭐 다른 디저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드럽고 달달한 그 느낌. 거기다 이 위에 말차가 진한 향이 막 후두부를 감쌉니다. 네. 심플하지만 평범함을 거부한 맛. 덕분에 입이 즐겁고 기분 맞아 새로운데요. 네. 조명이었군요. 네. 봄 햇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느낌이 납니다. 자, 이번엔 이름부터 설레는 레몬 찹쌀 타르트. 봄의 유혹인 만큼 노란 빛의 고운 색에 침이 먼저 고이는데요. 따뜻한 봄의 햇살을 한 조각 떼어내서 제가 입안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을 닮은 레몬 찹쌀 타르트. 이렇게 레몬처럼 이 노란색 빛깔을 띠는 이런 음식 재료들에는 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절기 때 면역력을 높여서 이 감기 같은 것도 예방해주고 또 항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혈관 벽을 강하게 해줘서 이 뇌경색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또 도와준다고 하네요. 노란 음식 여러분들 꼭 챙겨 드셔야 아주 건강해집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 특별함과 화려함에 반짝반짝 눈부신 봄으로 차린 식탁.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색으로 즐기는 맛있는 봄 여러분도 함께해요. 푸른 미나리밥에 분홍 파스타, 마지막에 보셨던 노란 찹쌀 타르트까지 색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보기만 해도 정말 봄이 왔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특히 그 분홍색 파스타 있잖아요. 그 파스타를 먹다가 입가에 묻어도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몸을 베베 꼬시는 거예요? 예뻐 보이니까요?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색깔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은 오늘 요리들이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고등학생을 위한 4월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맞춤형 진학 상담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능력 특강,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특강 등이 이뤄지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보다 궁금한 부분은요.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 힐링 원예 지도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예 지도자 및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로 진행이 되고요. 마감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순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월 마지막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입니다. 저희는 4월 달에 더 활기차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스마일!